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머쓱하게. 네. 저는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인사노무관리 강의하고 있는 이제 오은지 노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먼저 나눠드린 자료 있는데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로 노무사 합격하는 법, 이제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와주셨는데 그 세 가지를 조금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먼저 공부를 한번 이제 감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의 이제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라는 이제 과목의 특징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공인노무사 시험의 특징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강의를 할 때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무사가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을 때 훨씬 더 이제 몰입도 잘 되고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무사가 되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로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내가 너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는 어떤 이제 의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참 이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사유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의견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컨설팅의 영역에서 주로 이게 발휘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직무급을 도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직무들을 조금 평가를 해주고, 그 직무급을 그러면 도입할 때 있어서 예상이 되는 어떤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급을 도입을 할 때에는 이런 어떤 이제 직무를 가치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업원들의 조금 어떤 동의라든지, 그래서 종업원들의 어떤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서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가 되셔서 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역량을 이제 측정을 하는 시험이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이다. 그래서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어떤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위랑 아래랑. 근데 이제 정리를 한 건데 1번을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정답과 오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논리와 전개 방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 지식보다는 이제 논지의 일관성, 개념 간의 연결, 사례 적용력 등이 이제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다른 강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그러니까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 논리와 어떤 전개 방식이 필요할까 예시를 들자면, 그러니까 뒤에서 또 제가 그 기출문제를 살짝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을 우리가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그 종업원을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종업원을 도구로 사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종업원이시잖아요. 내가 사업주다, 우리 아빠가 조금 이런 사용자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종업원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언제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으세요? 언제 이렇게 조금 일할 동기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받아야 돈이 이제 월급이 조금 이렇게 그 통장에 꽂혀야 여러분들도 일하는 재미도 있으시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종업원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인사관리라고 한다면 작년에 그래서 문제가 1문이 보상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이제 보상의 가장 큰 축, 두 축이 이렇게 문제로 나온 것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이제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보상 중에서는 직접적 보상이라고 하는 임금과 간접적 보상이라고 하는 이제 복리후생 두 축으로 나누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어떤 관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이제 논리와 전개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공인노무사 시험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업무 연계성이 높은 논점이 출제가 되고요. 인사노무관리는 조금 어떤 뭐 사실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는 한데, 노동법이라든지 행정쟁송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안에서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잘 포섭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문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관계들을 복잡하게 줍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했고, 을이 어떻게 했고, 뭐 병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뭐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들의 어떤 주장이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복잡한 사실관계들이 최근에 더더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기출문제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혹시 행정쟁송 기출문제 보셨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보지 마세요. 그 보면은 조금 내가 괜히 노무사를 한다고 했나 보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장난이고, 그만큼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실관계가 나왔어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칙, 행정규칙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무사로 필드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려면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한 법령과 이런 어떤 제도, 이런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조금 전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시간의 압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 그리고 이제 시간의 제약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논문을 쓴다고 한다면, 논문이라는 건 이제 호흡이 긴 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이제 뭐 불필요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호흡이 길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이제 10페이지, 20페이지 안에 핵심만 굉장히 축약을 해서 전달을 하는 지금 같은 어떤 시험 이런 시험의 어떤 특징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그런 연습, 그리고 100분이라고 하는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 이 답안을 쓰시려면요,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과학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100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답안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분 동안 한 20페이지 내외의 답안지를 쓰시려고 한다면 1초도 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생각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조금 고민하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이제 그 손은 계속 뭔가를 쓰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냐면, 특정한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인사관리 과목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그래서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살짝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이 인적 자원이 기업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업원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인사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지금 1문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한번 보시면 임금 수준 체계 형태 관리의 의의와 특성에 25점, 그리고 2문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의미 부분에서 25점이거든요. 그러면 25점, 25점이면 답안지 매수로는 한 5페이지 정도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직 진입도 아직 안 하셨겠지만 어떤 걸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세요? 임금 수준 체계 형태 관리의 의의와 특성이거든요. 근데 의의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조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물어보고 좀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제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는데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 꼭 드리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의의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노무사가 하는 일이 뭐다라고 했냐면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조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를 설계를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장표, 그러니까 이제 PPT를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면 임금 수준, 체계, 형태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그 기업의 회장님이라든지 뭐 CEO라든지 뭐 아니면 담당자한테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면서 썰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의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되게 쉽게 말하면 기업은 돈을 써서 수준, 체계, 형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노무사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다? 기업한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임금 수준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관리 영역이라서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썰을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것이다?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임금 수준 관리의 중요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출제 의도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의미, 의의와 특성 세 가지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것이 이제 배점이 25점 배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임금이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배점으로 복리후생 부분에도 지금 25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복리후생은 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복리후생은 또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 복리후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과거에는 우리가 복리후생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그러니까 부가급부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였는데 굉장히 주변적인 어떤 관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복리후생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보다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가 그러면 문제로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아직 애기가 돼가지고 어떤 이제 뭐 고령 사회라든지 뭐 이제 뭐 노후 대비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큰 고민이 없으실 텐데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노령화 사회, 그러니까 고령 사회가 이제 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종업원들이 좀 주요한 니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RP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이 IRP는 뭐냐면 여기 지금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DB 제도와 그리고 이제 DC 제도, DB 제도와 DC 제도라고 하는 이 기존에 있었던 요거는 기업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어떤 관리 영역에 있는 건데 IRP까지 문제로 나온 이유는 IRP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로자로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개인 사업자라든지 뭐 알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입했던 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 기존의 그 퇴직연금, 내가 가입했던 어떤 퇴직연금을 개인 사업자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상태가 되더라도 쭉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요 지금 IRP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노령화 사회에서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이제 노후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업원들의 니즈가 최근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의미에서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업에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득을 해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작년의 문제를 보시면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의의를 써라. 그리고 비교 설명해라. 장단점을 설명해라. 이런 어떤 문제 유형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요구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비교 설명하는 것 역시 제도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고요. 우리 기업 환경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트북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산다고 했을 때 이 노트북은 가벼운 게 어떤 특징이야.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 노트북을 비교하죠. 그리고 어떤 뭐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노트북을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라든지 물건 같은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선택이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선택,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장단점을 설명을 해라, 비교 설명해라 라고 하는 양식의 문제 유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이제 문제들을 제가 조금 모아놨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9년 노무사 요것도 장단점을 쓰시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급과 직능급의 장단점을 써라. 20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핏 쉐어링의 장단점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단점을 써라. 그리고 비교 설명해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공인노무사 시험의 특징, 그리고 인사노무관리의 특징,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의 강의의 특징이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흩어진 지식을 꿰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임금 수준 관리, 체계 관리, 형태 관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쟁점이 아니라 이것들을 기업의 어떤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준 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적정선을 지키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 임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평균 임금액은 기업에게는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해지면은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이 평균 임금액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SK텔레콤이다, 아니 뭐 KT다 하면은 그 회사의 평균 임금이 대략 얼마 정도다. 그 정도 정보는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도 제품시장에서도 중요한 어떤 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 수준도 체계도 형태도 중요하고, 아, 복리후생도 그래서 중요하구나. 퇴직연금제도 이것도 IRP도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업이라고 하는 실제 어떤 의사결정의 주체 이 안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론과 실전을 조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특정 쟁점이 중요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 기출 문제를 조금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기출 문제 잠깐 보셨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앞으로 풀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거를 같이 풉니다. 그리고 무엇을 넘어서 왜,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거에 굉장히 급급하신 그런 어떤 학습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실제로 노무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기업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고 싶다, 설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소 추상적인 강의의 특징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저는 자료가 많고요, 여러분들. 자료가 많고, 예, 지금처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이나 다른 어떤 사안이 있으시면은 여기 뒤에 저의 이제 카톡이나 뭐 이메일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좀 공부 시작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움을 이기시고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설명회까지 들으러 오신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앞으로 자질이 뛰어난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